안녕하세요. 포항공대 어박장 중에서 박입니다. 이게 첫 녹화인데요. 뭐든지 처음은 항상 설레는 법인가 봐요.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는데 처음 해보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할 수도 있고, 글씨가 줄이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이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원순열이에요. 원순열에 대해서 배울 거고,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습할 목표, 그러니까 학습 목표는 원순열의 뜻을 알고 그 수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순열이란 건 말이에요. 언제 쓰일까요? 원순열은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먼저 볼게요. 자, 3명이 있을 때 원형 탁자가 있어요. 원형 탁자에 3명이 앉는다고 할 때 A하고 B하고 C가 둘러앉는다고 할 때 이런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가 원순열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원형 탁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줄 세우기 문제,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3명이 한 줄로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가지로 해서 결국 이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가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형 탁자에 둘러앉게 되면, 이 원형 탁자를 돌리게 되면, 즉 이 A, B, C의 배치 상태에서 3분의 1바퀴 정도 돌리게 되면 여기에 이 자리에 A가 오게 되고 이 자리에 B, 그리고 이 자리에 C가 오게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중복되는 경우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탄생한 게 원순열이에요. 그럼 원순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원순열은 n 팩토리얼 가지가 있는데 그 n 팩토리얼 가지를 n 가지로 나눈 수, 그러니까 n-1 팩토리얼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게 됩니다. 즉 n명을 이런 원형 탁자에 둘러앉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1 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자, 봅시다. 먼저 이런 원형 탁자에 우리가 4명을 둘러앉힌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이렇게 3명이서 줄지어서 세우는 경우의 수에서 보면 첫 번째라는 게 구분이 돼 있고, 이 자리에 오는 경우는 항상 2번째 자리로 고정이 돼 있고, 이 자리는 항상 3번째 자리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리고 3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줬는데, 각각 이제는 첫 번째 자리에 온다고 쳐도 그 원형 탁자를 돌려버린다면 그게 첫 번째 자리가 아닐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먼저 봅시다. 이 4명이 앉는다고 칠 때 4명이 각각 A, B, C, D라고 해봐요. 그럼 이 A, 첫 번째 편의상 앉는 순서를 A, B, C, D 순서대로 앉는다고 할게요. 근데 이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가서 앉는다고 칠 때 그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4개가 될까요? 이 4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 A라는 사람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모두 4개의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자리가 각각 돌아서 다 똑같은 자리는 소리죠. 이 자리에 앉으나 이 자리에 앉으나 이 자리에 앉으나 이 자리에 앉으나 결국 밖에 있는 외부 제3자가 볼 때는 어느 자리에 앉았던 간에 이 A는 이 원탁의 어떤 한 점에 앉은 거나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A는 이 자리를 앉던, 이 자리를 앉던, 이 자리를 앉던,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앉던 간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B라는 걸 봅시다. 예를 들어서 A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쳐봐요.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B가 들어가서 앉고 C가 들어가서 앉고 마지막으로 D가 들어가서 앉을 텐데 이제 얘네들은 앉기 좀 더 편하겠죠. 앉기 좀 더 편하다는 의미는 A가 이미 가서 앉았으니까 A의 오른쪽 또는 A의 왼쪽 또는 A의 맞은편 이렇게 하나의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는 소린데요. 따라서 B는 이 A라는 기준이 생겼으므로 어느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앉던 간에 여기에 앉아도 다른 경우, 여기에 앉아도 다른 경우, 여기에 앉아도 다른 경우가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이 B부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직선을 배열하는 수열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B, C, D가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근데 처음에 A가 앉을 수 있는 가지수 한 가지를 곱해서 결국 3팩토리얼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4명을 앉히려고 하는데 그 4명을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가지가 나왔죠. 즉 n-1 팩토리얼을 잘 만족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4명을 원탁에 앉히기 전에 직선으로 한번 배열해 볼까요? 직선으로 이 A, B, C, D를 배열할 텐데 네, 그러려면 어떤 순서들을 배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4팩토리얼 가지수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원형 탁자에 다시 배열하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줄을 세워놓은 다음에 다시 원형 탁자로 이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의 이런 순열을 하나 뽑아봤을 때 B, A, D, C라는 순열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B, A, D, C를 이 탁자로 옮겼다고 해봐요. 그럼 예를 들어 B, A, D, C가 되겠죠. 이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 B, A, D, C 그리고 A, D, C, B 그리고 D, C, B, A 그리고 C, B, A, D 이 4가지 순열과 같은 순열이란 거 이해돼요? A, D, C, B, D, C, B, A, C, B, A, D 이 4가지 순열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우는 거에서는 다른 순열이었지만 엄연히 다른 순열이었지만 이걸 탁자로 옮기게 되면 이 탁자가 회전함에 의해서 같은 순열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의 수 4가지 이 경우의 수는 항상 이 원탁을 돌릴 수 있는 가지의 수 즉 여기는 4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4번 돌려도 똑같아지겠죠. 뭐 예를 들어 5자리가 있으면 5번이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즉 이 같은 게 나오는 순열이 몇 번 반복되냐는 이 원탁의 자리수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n 팩토리얼을 줄을 세울 수 있는 순열에서 이 탁자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의 수, 즉 n가지를 나눠주면 n-1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원순열은 n-1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봤는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문제는 좀 상당히 이런 기본적인 수열이 아니라 좀 응용된 문제를 풀어볼까 해요. 두 가지를 풀어볼까 하는데, 먼저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는데, 우리 원형 탁자보다는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더 많잖아요. 이런 탁자에 8명이 앉으려고 해요. 8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는데, 긴 변에는 3명이 앉을 수 있고 짧은 변에는 2명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10명이 되겠죠? 이 10명을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먼저 이 경우를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가서 기준을 잡는 게 항상 중요했죠, 원순열에서는.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은 이 8가지의 자리가 있는데 그 8가지 자리에 들어가는 게 다 똑같은 자리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돌릴 수 있는데 돌릴 수 있는 걸 항상 생각해 봐요. 똑같은 자리가 몇 가지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 들어가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자리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하고 똑같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와 똑같아질 거예요. 즉 이 4자리를 들어가면 A라는 사람은 이 4자리 중 어느 자리를 들어가도 한 가지의 경우의 수로 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이 자리에 안 들어가고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번째 자리, 파란색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에 들어가도 각각 똑같은 결과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는 검정색과 파란색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즉,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 사람부터는 그 A라는 사람의 기준이 생긴 거죠. 우리는 기준이 생기면 항상 일직선으로 배열하는 수열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A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7명의 사람들은 그 A를 기준으로 A의 왼쪽, 오른쪽 또는 맞은편처럼 기준을 세워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직선으로 배열하는 수열 7팩토리얼로 배열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까요? 항상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자, 먼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죠.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랑 같냐면 180도 돌려보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같아요. 이해되죠? 자, 두 번째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80도 돌려보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같겠죠. 그쵸? 세 번째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이 자리와 같겠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죠. 즉,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는 거예요. 5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두 번째 사람부터는 또 A라는 사람의 기준이 생겼으니까 9팩토리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알겠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 풀어보도록 해요. 정사각형의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남자 4명, 여자 4명이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근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에는 남자 1명, 여자 1명밖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네 개 중에 남자 중에 첫 번째 남자의 경우에서 볼 때는 이 네 개 중에 넷 중에 한 변만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변에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럼 남자를 먼저 다 채워 넣는다고 볼 때 남자는 이 네 자리가 있는 원순열과 같은 거예요. 즉, 이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남자를 먼저 배열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기준이 아무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 가지수가 됨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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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자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각 남자들의 기준이 생겼으니까 그 옆에 앉든 아니면 맞은편에 앉든 왼쪽에 앉든 오른쪽에 앉든 어쨌든 일정한 기준이 생겨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앉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자는 일직선으로 배열하는 순열, 즉 4팩토리얼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일까요? 근데 남자가 여기 앉고 여자가 여기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남녀끼리는 서로 교체가 가능해요. 서로 바꿔 앉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두 번 2를 곱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이 경우만 서로 바꿔 앉는 경우의 수는 엄연히 다른 경우의 수니까. 마찬가지로 2변, 2변, 2변까지 하면 2를 4번 곱해줘야 되겠죠. 즉 정답은 3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2의 4승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순열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명 들으면서 아마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좀 어려운 개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머릿속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이 뭔지 차례차례 흐름을 따라서 가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문제도 물론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저와 같이 무슨 문제들을 풀었고 어떤 개념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회상을 해봐요.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순열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알은 것 같아요. 원순열 어렵지만 풀어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순열보다 조금 더 발전한 개념의 순열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원순열하고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